24개월부터 36개월까지가 아이들의 발달에 진짜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놀아주세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일전에 제가 12개월에서 24개월 아이들의 뇌 발달을 돕는 놀이 방법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 아이들의 뇌 발달을 돕는 놀이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놀이 방법들은 발달 단계가 24개월에서 36개월인 아이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놀이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마다 발달하는 속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 발달이 조금 빠른 것 같다면 24개월이 시작하기 전에도 이렇게 놀아봐 줄 수 있고요. 또 발달이 조금 느린 것 같다면 36개월이 넘었더라도 이 놀이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뇌 발달을 돕는 8가지 놀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이지아이. 24개월에서 36개월이라는 기간은 아이가 보다 높은 차원의 발달을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뇌가 발달하는 게 추후에 아이의 학습이나 사회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언어 발달, 인지 발달, 놀이, 사회성 등 진짜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게 발달해요. 그래서 먼저 이 시기에 우리 아이가 발달하는 큰 변화에 대해 짧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언어 영역이에요. 24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은 말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엄청 늘어나게 되어요. 단어가 늘어나고 짧은 문장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막 이것저것 말하고 싶어지면서 말수 자체가 늘어나는 특징을 보여요. 아이의 단어의 수가 늘고 문장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건 이와 관련된 인지 능력도 굉장히 함께 발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 영역에 있어서 24개월이 지나면 사고력과 기억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개월이 지나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눈치도 좀 생기고 다양한 감정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좋고 싫음도 명확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놀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놀이 및 사회성 영역에서는 아이가 정말 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24개월까지는 우리 아이가 뭘 가지고 놀 때 주로 혼자 노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리고 노는 방식도 되게 간단합니다. 놀이 발달 단계에서 평행놀이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사람 자체를 좋아해서 다 같이 모여있고 싶어는 하는데 막상 아이들이 모였을 때 노는 모습을 보면 24개월 이전에는 다 각자 자기 할 거를 하면서 놀아요. 이게 평행놀이 단계거든요. 그런데 24개월이 지나면서 아이는 본격적으로 다른 아이와 상호작용하면서 같이 놀려는 시도를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때 자기 주장도 막 생기고 또 친구들은 어른처럼 자기에게만 맞춰서 놀아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 오래 가지는 못하고 짧게 몇 번 같이 놀다가 또 혼자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랑 조금 다투기도 하고 잘 맞으면 좀 더 길게 웃으면서 같이 놀기도 해요.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다퉈서 선생님에게 연락을 받게 되는 것도 이 시기부터 조금씩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한 정도가 아니라면 아이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한 번씩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점점 평행놀이에서 연합,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는 조금 더 크고 나면서 역할놀이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24개월에서 36개월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러한 중요한 발달들이 잘 이루어지는 놀이 방법도 함께 알아보아야 되겠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놀이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블록 쌓기 및 조립놀이예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블록을 준비하시고 아이가 이 블록으로 스스로 탑을 쌓거나 특정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유도해 주세요. 이때 그 만든 블록들이 너무 예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설명서랑 똑같지 않아도 돼요. 블록을 쌓다가 블록이 무너지면 왜 무너졌는지 설명해주고 더 튼튼하게 쌓는 법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이때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사고력과 공간인지, 문제 해결력 등등이 뿜뿜 자라게 되거든요. 누가 더 크게 만드나, 누가 더 넓게 만드나 등을 하면서 아이의 인지 능력을 키워줄 수도 있어요. 블록 놀이가 좋은 이유는 아이가 아직까지는 평행 놀이에 익숙할 경우 상호작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엄마의 이야기를 간섭으로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한 공간에서 블록을 만들면서 같은 블록이라는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편안한 상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놀이를 할 때는 아이 혼자 블록을 만들게 놔두지 마시고 또 아이가 블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걸로 싸우지 마시고 아이는 아이대로 또 엄마는 엄마대로 같이 앉아 블록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건 분류 놀이예요. 이 놀이는 조직화 능력을 키워주는 놀이인데요. 다양한 모양, 크기, 색깔의 물건을 준비해 두시고 이를 색깔별로, 모양별로 등등으로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 물건 분류 놀이를 저희 아이랑 모래 놀이터에서 자주 하고는 했어요. 모래를 파서 일정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다양한 물건들을 끼리끼리 넣어 마을 만들기 식의 놀이를 했었어요. 각 마을의 친구들이 옆집 마을 놀러 가기 같은 것도 하면서 추후 역할놀이로 확대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찾기 놀이예요. 찾기 놀이는 아이가 기다리기도 배울 수 있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어요. 장난감을 숨기고 나서 찾기 놀이를 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큰 바구니를 준비해서 그 바구니에 물건들을 넣어놓고 찾기 놀이를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이 영역을 확대해서 소파 어딘가에서 찾아보기, 더 확대하면 거실에서 찾아보기, 이런 식으로 영역을 확대해 볼 수 있어요. 형제가 있다면 여러 물건을 숨겨두고 누가 먼저 많이 찾나도 좋습니다. 엄마가 숨기는 동안 아이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를 연습할 수 있어요. 또 역할을 바꿔서 아이가 숨기고 나서 엄마가 일부러 못 찾은 걸 아이가 기억해서 다시 들고 오기를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그림책 이야기 꾸미기 놀이예요. 언어 능력과 더불어 논리적 사고를 발달시켜 줄 수 있는데요. 아이랑 책을 보면서 책 내용이 아닌 다른 질문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 아이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얘가 집에 갔을 때 집에는 누가 있을까?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등등의 다양한 질문들을 해보시는 것인데요. 중요한 건 책 뒷부분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와 부모님의 상상에 따라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 보고 다시 상상해 보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 이야기라면 만약에 이 공주님이 사과를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처럼 대화를 나눠보시는 거예요. 이때 아이가 한 대답이 단순하거나 조금 어이가 없을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그 자체를 칭찬해 주시면서 다양한 언어와 사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며 즐거움을 쌓아보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모양 그리기 놀이예요. 이 놀이는 시각, 운동, 협응력과 인지 능력에 도움이 되는 놀이 방법인데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크고 작은 모양으로 따라 그리거나 아이 스스로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이때 아이의 흥미를 위해서 종이도 큰 걸 준비하고 연필, 색연필, 붓, 물감, 분필, 스펀지 등 그릴 수 있는 재료를 다양하게 준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려보게 해주세요. 그럼 아이도 더 재미있고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그린 도형이 딱 정확하지 않고 조금 비뚤비뚤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린 그림과 모양이 비슷한 물건을 찾아서 그 위에 놔둬보기, 그린 그림을 자유롭게 꾸며보기, 그린 걸 잘라서 실을 달아 집에 여기저기 달아보기 등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양한 역할놀이예요. 역할놀이는 사회성과 언어 발달에 너무너무 중요한 놀이인데요. 이 시기는 아직 원만한 역할놀이는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아이가 좋아하는 역할놀이 장난감을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아이는 주방놀이를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병원놀이, 공룡이나 로봇으로 역할놀이를 할 수도 있어요. 역할놀이라는 게 꼭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내가 로봇 역할을 하거나 공룡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역할놀이를 할 때는 그 역할에 맞는 대답도 좋지만 아이가 이 역할 자체에 즐거워하는 것이 우선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놀다 보면 엉뚱하게 역할놀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주사기로 장난을 치거나 주방놀이를 하면서 혼자 다 먹어버린다거나 그렇더라도 웃으면서 그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아이가 충분히 자기 마음대로 역할을 다양하게 상상해서 놀고 나면 정서적 스트레스도 풀리고 현실 세계에서의 규칙을 보다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7번째는 물 붓기 놀이예요. 다양한 크기의 구멍을 가진 통들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통에 아이가 물을 잘 부어보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 아이가 흘릴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놀이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또 물감을 준비해서 여러 색깔의 물을 만드시고 이를 각기 다른 통에 넣어 보시는 것도 좋고, 어떤 통에는 가득, 어떤 통에는 반 정도만 넣고 색색의 물을 섞어 보기 등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입구가 작은 통에 양을 조절해서 물을 넣어보는 연습은 아이의 집중력과 협응력, 조절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색깔도 익히고 양에 대한 개념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색종이 찍기 놀이예요. 이 시기에는 아직 아이가 색종이를 잘 접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색종이를 찢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찢은 색종이를 뭉쳐서 물을 붓고 색종이를 반죽해 죽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색종이 하나로 질감의 변화를 느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지 아이. 네, 오늘은 저희 이지쌤과 함께 24개월에서 36개월 아이들의 뇌 발달을 돕는 놀이 8가지를 한번 알아보았어요. 역시나 놀 때 아이가 혼자 놀게 두기보다는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놀면서 즐거움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는 놀이를 할 때 그 같은 놀이를 부모와 함께 했다는 것에서부터 상호작용의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 또 이게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점은 놀이를 할 때 아이에게 어떤 것을 꼭 완성해야 된다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그 시간 자체가 즐겁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우리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몰입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말은 8가지 놀이로 아이와 보다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